안녕하십니까. 오영표 작가입니다. 버들치의 인생 2막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이 책은 평화로운 삶을 위한 저자의 아주 좋은 인생 조언들입니다. 이 책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내용 요약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은 저자의 인생 경험이 묵묵한 조언이 된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책에는 아주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3줄 요약 정도로 하자면은 첫 번째, 행복의 파랑새는 없다. 두 번째, 재테크가 어려운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돈벌이는 어렵다. 이 저자는 이 몸을 팔아서 돈을 번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책은 삶의 경험이 지혜로 이제 전해지는 아주 좋은 책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하나하나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행복의 파랑새는 없다고 생각하자.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것이다. 삭막하다고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인생은 고통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잔잔한 고통이 오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다. 고통이 한 단계씩 줄어들 때 우린 행복을 느낀다.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 하나하나가 행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탕릭한 스님은 행복은 고통에서 피어나는 꽃이라 하지 않던가. 이게 이 부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좀 쇼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통 10대, 20대, 30대 시절에는 그런 거잖아요. 나는 해야 돼.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머릿속으로 앞으로는 좀 뭘 해야겠다. 나는 능력을 키워서 뭘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저자는 65년생이거든요. 60세 조금 안 되는 50 중반 넘어가는 분인데요. 이분의 얘기는 아니다. 행복을 찾아서 뭘 이렇게 쌓아가는 과정이 아니다. 대신 고통을 줄이는 과정이다. 큰 고통 을 이렇게 대하기 전에 작은 고통들을 이렇게 조금씩 없앰으로써 이게 평화를 찾는 거다, 마음의 평안을 찾는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목적이라든가 목표가 이걸 아이템을 얻어서, 인생 아이템 얻어서 이렇게 더 행복해져야지 라고 하는 게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이 저자의 얘기는 아니다. 행복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고통을 조금씩 줄이는 게 그게 행복의 과정이고 삶의 목적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그 깊은 어떤 깨달음이 느껴지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이 저자는 철학이나 명상으로 나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회사에 33년 근무하고 그 다음에 퇴직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 경험, 특히 이 저자는 보통의 증권회사에서 근무하고 그만둔 사람이 컨설팅 회사를 세운다든가 아니면 사무직이나 이렇게 편하게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을 찾은 게 아니고요. 도배, 미장, 인테리어 등등 몸을 쓰면서 사람들이 막일이라고 하는 일을 해가면서 이 책의 중간에 보면은 이 저자분은 자기가 어떤 기술을 배웠는지, 이 기술을 갖고 있으면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짜 이 삶을 통해서 얻은 이야기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의 중간에 넘어가면은 증권회사 근무하면서 봤던 고객들의 모습들, 어떤 그 부의 시스템 이런 것까지 다 다루고 있어서요.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책이 한 10권, 20권 이렇게 압축되어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71페이지, 쓸데없이 그 많은 기능을 배운 까다. 내가 33년 가까이 금융투자업에 근무했음에도 투자에 신중한 부정적인 것은 투자의 세계는 1%의 사람만 겨우 살아남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서울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투자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투자와 공부는 별개라고 생각한다. 비극과 고난은 바로 그 착각과 오해에서 탄생한다. 고작 투자 서적 몇 권 읽고 억만장자의 부푼 꿈을 꾸며 증권 계좌를 트고 피 같은 돈을 입금한다. 이게 참 뼈 때리는 말이죠. 이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잖아요. 도박판에서 이렇게 도박을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돈을 이제 따게 되는 사람들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내가 그러니까 운이 따라줘서 그런 거지 내가 도박에 뭔가 이제 운이 붙는 체질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을 너무 많이 갖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이는 비극과 고난은 바로 그 착각과 오해에서 탄생한다. 나는 투자 체질이야. 나는 투자해서 대박 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를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나는 뭘 해서 대박 났습니다. 나만 따라하세요. 가르쳐줘도 어차피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속칭 이야기하는
하는 이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 강좌 뭐 이런 것들이 뭐 유료 강의로 되게 비싸게 이제 판매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요새 많이들 알려지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성공파리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막 분에 맞지 않는 이 고급 스포츠카에 뭐 넓은 집, 강남에 있는 집 사는 거 막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서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통장에 200억이 있고 뭐 500억이 있고 하는 사람이야. 내 말 들으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뭐 나를 따라해. 뭐 이렇게 하는 거까지 위험할 수도 있다. 또는 책 몇 권 읽고 나 이건 다 알겠어. 투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위험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의 경험 무시하면 안 됩니다. 30년 이상 이 수많은 고객들을 봐오면서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이 저자의 내공, 이 깨달음이 정말 깊이가 남다르다라고 계속 그렇게 감탄을 했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16페이지 사는 게 쉬운 사람은 없다. 정말 삼성 이재용은 삶이 만만할까? 또 대통령은 하루하루가 즐겁기만 할까? 그렇게 보일 뿐이다. 나보다 쉽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사는 게 마냥 즐겁고 매일 기분 좋고 언제나 황홀한 사람은 마약을 하는 사람뿐이다. 즉 제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중에 삶이 만만하거나 쉬운 사람은 없다.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삶은 쉽지 않다. 조그마한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도 남들과 경쟁하며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재물을 모으고 돈을 불리는 것도 말이다. 그쵸. 이 보통 보면 이 많은 재테크 책에서 경제적 자유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힘들게 돈 버는 거에 지치지 않으셨나요? 아니면은 빨리 은퇴해서 내가 원하는 노후 생활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더 이상 일이 하기 싫으신가요?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달콤한 속삭임들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삼성 이재용 회장은 과연 경제적 자유를 이뤘을까? 그런데 그분 열심히 해외 출장도 다니고 뭐 아침에 일찍 출근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에 경제적 자유 같은 건 없다. 다만 내가 그러니까 이 죽지 못해서 꼭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에 다니는 건 불행하지만 뭔가 어느 정도 자산이 쌓여서 나 이 회사에서 잘리게 돼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게 진짜 경제적 자유가 아닌가. 뭐 여행을 가고 싶을 때 여행을 갈 수 있는 통장 잔액이 나한테 있고 뭔가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그걸 살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면 이런 건 바로 이제 경제적 자유다. 세칭 이야기하는 이제 부자다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100억 원, 200억 원, 1000억 원 이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자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얘기는 100억인가 뭐 200억인가 요걸 넘게 되면은 1000억 부자, 2000억 부자랑 크게 이제 차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부를 쌓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너무 고통 속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찾게 되는 거, 이런 게 경제적 자유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막 돈을 막 얼마를 벌어서 막 뭘 해야 돼, 나는 일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어도 돈이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경제적 자유라기보다는 뭔가 말 그대로 이제 이 경제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경제적 사정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는 일이 없게 되는 거, 이거를 경제적 자유라고 표현하면 그게 조금 더 이제 맞지 않나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61페이지 재테크가 어려운 이유, 이거는 저자가 이 뼈를 때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통의 순간이 오면 두 손 들고 떠나버린다. 내가 아파트 미장을 배울 때다. 중략, 띄엄띄엄 배우다 보니 근육도 생기지 않고 기술도 안 늘었다. 문제는 근육이다. 근육이 생겨야 지탱하는 힘이 생길 텐데 재테크가 마찬가지가 아닐까? 근육이 생겨야 한다. 나이테와 같이 견고한 근육이. 그 근육은 호시절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시기에 생긴다. 그러니 고통의 시절을 잘 견디고 배워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호시절에 반짝 배웠다. 고난의 시절이 오면 썰물 빠지듯 다 빠져나간다. 다시는 주식이나 부동산은 안 할 것처럼. 그러다 호시절이 오면 다시 뒤늦게 얼굴을 내비친다. 다시 또 반복.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게 정말 이 맞는 얘기들만 계속하고 있어서요. 공감도 가고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 사실은 제가 헬스장 가려고 생각했던 시간이거든요. 근데 날씨를 보니까 춥기도 하고 또 비도 오고 해서 비 맞기 싫어 이렇게 스스로의 어떤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헬스장 다녀보면 그렇잖아요. 이 근육맨들, 막 근육 엄청난 분들, 이분들은 막 진짜 막 무거운 역기 들고 딱 뻘뻘 흘리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앉아서 그냥 휴대폰만 보고 그냥 가벼운 거 이렇게 대충 들었다가 놨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몸이 좋아지거나 근육맨이 되거나 몸짱이 되거나 이러기가 힘들잖아요. 재테크에 있어서도 무거운 걸 들듯이 이 좋은 시절, 나쁜 시절 골고루 경험해 가면서 이 재테크의 근육을 늘려야 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감탄스러운
부드러운 어떤 그 저자의 통찰력이고요. 이 저자분께는 참 죄송한데 근육이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좋아서 제가 나중에 혹시 책을 쓰게 되거나 이렇게 또 다른 책을 출간하게 될 때 있으면 원고에 이 부분을 살짝 넣어서 이 근육이라는 거를 한번 좀 넣어서도 저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었습니다. 이 어떤 책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 어떤 저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고 옆에서 얘기해주는 것 같고 이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저자가 바로 그렇게 그러니까 마치 한 10년 정도 되는 이 학교 선배가 와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나는 이랬어 라고 정말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듯이 저자는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책들은 딱딱한 칠판에 글씨 써가면서 자 이건 이겁니다 이건 이겁니다 아셨죠? 라고 이야기하는 데 비해서 이 책은 옆에서 막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용표야 너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야 이건 이렇더라 라고. 이런 분들을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접했으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었습니다. 재테크가 어려운 이유 또 다른 이유입니다. 조급하기 때문이다. 기다릴 줄 모른다. 화끈한 한 방을 노리지만 번번이 삼진 아웃이다. 최소 10년을 바라보고 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하라고 하면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언제 차 뽑고 언제 집 사느냐며 오히려 역정을 낸다. 조급함을 간절함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꽤 많다. 조급함은 욕심에서 잉태되지만 간절함은 기다림으로 숙성된다. 이 중간에 한번 양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노션이라는 플랫폼에 이 책의 내용을 옮겨서 타자를 칩니다. 이 PPT를 만들 때 그걸 이제 긁어서 이렇게 붙이는데요. 제가 이 중간중간 오타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 책의 내용을 기반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것도 또 맞는 말입니다. 조급함을 간절함 그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제 책에 표현했던 내용을 조금 옮겨서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축구 선수들 막 이렇게 공 차고 공이 왔다 갔다 서로 패스 주고받고 할 때 이 공을 따라다니면서 제발 공이 나한테 와라 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공이 올 만한 지역에서 이때쯤이면 타이밍이 나한테 올 거야 라고 공이 오는 길목에 이렇게 자리를 잡는 선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공이 오는 길목에 있는 선수가 뭐 공을 잘 잡아서 이제 골도 넣고 이제 하는 그런 장면이 많은데요. 마찬가지로 재테크에 있어서도 그냥 너무 조급하게 내가 산 주식이 내가 부동산 이거 집을 샀는데 이거 무조건 내가 산 다음 날부터 상한가를 치거나 이 부동산은 뭐 전세값이 너무 오르고 전세 폭등하고 그래서 매매가도 오르고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조급하게 기다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맨 마지막 줄에 조급함은 욕심이다. 이 간절함은 기다림이다 라고 표현한 게 좋은 표현이기도 하고 좀 맞는 말입니다. 내가 샀으니까 무조건 올라야 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저자는 이제 우량주에 장기 투자라고 하잖아요. 이건 오를 만한 곳, 공이 올 만한 길목이기 때문에 저자가 조언해 주는 건데 이 조급한 사람들 사자마자 대박 나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역정을 낸다라고 하는 거. 이 재테크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시게 될 때 오를 만한 주식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테마주라고 해서 뭐 국회의원 선거에 누가 나가서 이 사람이 당선될 것 같으니까 테마주.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이랑 같은 학교 동문, 뭐 친한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 여기는 주식이 많이 오릅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테마주 투자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재테크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책으로 결판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책 몇 권 읽고 대충 덤비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61페이지 워렌 버핏의 책을 읽었는데 나의 투자는 왜 신통치 않을까? 똑같이 공부해놓고 나는 왜 서울대를 가지 못했는지는 생각해보라. 서울대는 시험을 쳐서 가지만 투자의 세계는 진입장벽이 없다. 다들 자신의 실력을 모른다. 그게 문제다. 왜 워렌 버핏이 인덱스 펀드나 ETF에 투자하라고 노래를 불러도 이를 무시하고 직접 투자에 목을 맬까? 아마도 지루하고 재미없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보통 위대한 일은 지루하고 재미없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이거는 좀 엉뚱한 생각이긴 한데요. 이 저자분은 그 시적인 감성, 시적인 표현력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책 몇 권 읽고 나 이제 알아, 뭐 해볼 거야 라고 하는 게 위험하고 보통 책에서는 정말 올바른 길을 이제 알려줍니다. 자극적으로 뭐 이렇게 대박 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는 뭐 우량주를 고르는 방법 또는 여기서 ETF라고 하는 주식 투자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이렇게 주식시장의 지수를 따라가는 그런 상품들, 이게 막 급격히 2배, 3배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급락하거나 뭐 재료가 될 위험은 없는 그나마 이 투자에 있어서 위험하지 않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좋은 상품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라고 워렌 버핏이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좀 성격 급한 분들 아니면은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화끈한 걸 원해 라고 그렇게 접근을 해서 오히려 재테크가 어려워진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의 마지막 줄이 좋았어요. 보통 위대한 일은 지루하고 재미없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일, 뭐 재테크에서 뭐 아주 그 성과를 많이 내고 이제 수익을 많이 얻는다라고 하는 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조금씩 오르는 상품을 조금씩 모아서 사면은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거잖아요. 보통의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목돈을 막 쌓아두고 있으면서 좋은 투자처가 있네, 이거 사야지 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적립식 투자 이런 것들이 많이 추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한국인의 급한 성미상 적립식 투자는 사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급여를 받는 직장인에게 잘 이렇게 매치가 잘 되는 방법이기도 하고, 꾸준히 투자하면은 이렇게 성과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정시 투자라고 무조건 뭐 플러스가 되고 수익이 나고 막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우량한 회사, 우량한 주식, 뭐 ETF 같은 상품에 꾸준히 이렇게 넣게 된다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 그런데 문제는 확 오르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지루하고 재미없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걸 이겨내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라고 저자는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테크가 어려운 이유, 또 다른 이유인데요. 전문가에 매달리고 있나? 저자가 아주 핵심을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죠. 책 읽는 시간이 아까워 전문가에게 비싼 돈을 주고 투자 방법을 배우는 사람도 있고, 유료로 종목을 추천받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이 최악이다. 전문가를 추종하는 것은 시험에서 컨닝하는 것과 흡사하다. 답을 쓰면서도 왜 답인지 모른다. 주식을 사면서도 왜 사는지 모르고 언제 팔지도 모른다. 더 큰 문제는 오답인지도 모르고 컨닝하는 경우다. 이것도 좀 맞는 얘기입니다. 요새도 아마 학교에서 컨닝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감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정교해졌을 테니까 컨닝은 이제 많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아예 모든 걸 맡기고 당신이 알아서 하죠 라고 하는 게 그 좋은 방법은 아니다. 스스로 공부하면서 뭔가 원리를 깨우치고 자신의 어떤 투자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 정립하는 게 좋다라고 저자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문자가 많이 옵니다. 뭐 주식 리딩방 뭐 이런 것들. 제 휴대폰을 전에 사용하던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도박 사이트에서 고객님 오래간만인데요, 뭐 이제 시작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연락이 많이 옵니다. 어떤 도박이나 뭐 이런 것들은 가급적 피하시면 좋겠고요. 이 200억 있네 500억 있네 하는 사람들이 나는 코인 뭐 해서 뭐 잘 됐어 뭐 하는 것들은 위험하다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 이건 전혀 논 외의 이야기인데, 이 코인을 하게 되면은 코인을 만들어 파는 사람은 막 떵떵거리고 살고 갑자기 부자가 되고, 그런데 이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걸 성과가 잘 나지도 않고, 게다가 성과가 나서 이렇게,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가 나서 돈 이제 인출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고객님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에는 그 코인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만 이익을 보는 구조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리딩방이라든가 오늘 뉴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유명인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발 우리 얼굴을 도용해서 딥페이크로 영상을 가짜로 만들어서 투자 유도를 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요. 저도 유튜브 보다 보면 되게 유명한 분들이 저는 이 종목에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들이 다 이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점도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돈벌이는 어렵다라는 내용으로 또 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맞는 얘기들입니다. 이 책은 다 맞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보통 책에 보면은 그래도 한두 문장은 이건 나랑 생각이 다르다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책은 계속 읽으면서 이건 맞아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 봤던 아주 좋은 책입니다. 볼게요. 돈에 대한 얘기는 부자들에게 들어야 한다. 부자들이 돈이 필요 없다고 하면 수긍할 수 있다. 돈이 있어봤고 또 있으니까.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면 그 말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어디서 보고 들은 말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밈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 패러디 많이 되는 것들, 뭐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사실은 돈에 미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이제 많이 봤었는데요. 그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정말 부자인 사람이 돈은 어느 정도 이상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렇겠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돈이 필요 없는 거야, 있어봤자 걱정만 돼 라고 하면 설득력이 전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만나면서 난 돈에 대해 별로 관심이 그 유튜브에서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 가게나 이렇게 자영업자들 찾아다니면서 막 장사를 가르쳐주고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그것도 다 진실이 아니었다, 뭐 빈털털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럼 항상 얘기했던 게 자기는 돈에 관심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인데, 앞으로 돈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좀 경계를 하셔야겠습니다. 저도 고백을 하자면은 지금 제가 오늘 확인해 봤더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저희 구독자 수는 13명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이죠.
앞으로 이 채널이 많이 성장해서 10만 명이 되고 20만 명이 되고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금방은 아니겠죠. 한 5년 10년 걸릴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됐을 때 저는 솔직히 이야기할 겁니다. 돈을 위해서 아니면은 저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저도 한번 조회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녹화했었습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저는 돈에 관심이 없고 이거는 제 즐거움을 위한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어떤 분은 그랬었어요. 아니 분명히 돈을 벌려고 뭘 하는데 뭐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고. 그런 것들은 너무 이렇게 속보이는 말들이니까 사기꾼을 거르는 법 중에 한 가지로 돈에 관심이 없다. 이건 나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이거 용돈벌이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경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저자가 좀 미안해졌다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책의 중간에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나오는데요. 자, 죄송하다. 요즘 다들 힘들고 답답한데 이상한 소리만 했으니 너는 돈 좀 벌었니? 라며 따갑게 쏘아붙이는 분도 있을 듯 싶다. 돈 좀 번 놈이 바른 소리를 해도 해야 되는데 변변히 벌지도 못하는 주제에 감히 지적질이나 하고 그냥 30여 년간 금융업에서 일하며 얻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암튼 죄송하다. 저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재테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 넌 얼마 벌었어? 넌 이야기할 자격이 돼? 이런 식으로. 이 책은 이 저자가 깨달은 것들, 보고 관찰한 것들, 경험한 것들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벌었길래 그런 소리를 하냐라고 얘기할 성질의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이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자 본인이 이제 금융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얼마 벌었니? 라고 분명히 태클 건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까 미리 이렇게 한번 쫙 이렇게 밑자락을 깔아뒀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 책 읽으면서 되게 좋았었어요.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깨달음 얻은 분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존경스러워졌습니다. 이 저자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버들치의 인생 2막, 이 버들치가 뭔가 했더니 책을 읽어본 여기서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증권회사 근무하고 뭐하고 해서 이 네이버 카페 중에 부동산 스터디 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진짜 이 부동산 고수들이나 엄청난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기서 버들치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쓰신 분이고 이 글들이 인기가 있어서 이게 책으로까지 이제 출간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고수의 향기를 느끼고 싶다 아니면은 이분이 지금도 여전히 글을 올리고 계실 테니까 이 부동산 네이버 카페 이 부동산 스터디에 가입하셔서 이 좋은 글들 한번 많이 읽어보시고 이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스터디할 만한 것들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한번 가입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네이버 부동산 스터디 카페와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직장 그만두면 바로 동네 아저씨 되는 게 현실인데요. 과장과 허풍이 이 책에는 없는데 진실에서 더욱 뼈를 때리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삶과 투자에 대한 저자의 경험과 철학을 엿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부록이 있습니다. 도배, 중장비, 타일, 미장 등 직업 교육이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심지어 QR코드 있어서 한번 찍어보면 교육과정 안내도 받을 수 있고 유익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참여 고수가 많다라고 하는 점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책값은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22,000원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